자, 사례로 알아보는 토지 투자 시간입니다. 네. 자, 강정구님. 네. 저희가 저번 주 대구에 임장을 갔다 왔죠? 그렇죠. 네. 뭐 사실 대구는 아파트도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네. 저희는 아무래도 토지 쪽에 관심이 좀 치중되다 보니, 네. 토지와 관련된 그렇죠. 그런 건물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왔죠. 맞습니다. 땅을 깔고 있는 건물 그렇죠. 위주로 많이 보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아파트가 조금 주춤거릴 때 땅을 깔고 있는 상가 건물 혹은 그런 건물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좀 보고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치는 뭐 동대구역 인근으로 좀 국한되어서 좀 보고 왔지만은 네. 그래도 많은 것을 좀 저희가 보고 느낀 것 같아요. 네. 네. 요새 대구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 최근에 굉장히 자주 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자주 갈 예정이고요. 뭐 아파트도 보고 뭐 땅도 보고 그렇죠. 땅이라면 아무래도 도심지다 보니까 네. 땅을 깔고 있는 뭐 건물. 주거, 네. 비주거 뭐 네. 다 포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뭐 공사 현장도 굉장히 많이 네. 눈에 보이고 네. 동대구역 인근으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은 것 맞아요. 같았습니다. 네. 예전보다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동대구역과 수성구 쪽 이렇게 해서 쭉 한번 걸어봤죠. 네. 아무래도 동대구역은 이제 대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기로 소문난 그런 지역이고, 네. 아무래도 여기는 뭐 신세계 백화점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면서 그렇죠. 환승센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굉장히 이제 유동인구도 많고, 여기에 발전 방향, 뭐 가능성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네. 굉장히 큽니다. 그죠?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와 있죠.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복합 환승센터. 네.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1층에는 지하에는 지하철이 다니고 1층으로는 버스가 정차하고 2층으로는 KTX, 네. 뭐 3층에 SRT 이런 식으로 맞아요. 교통이 집중적으로 네. 몰려있는 곳을 복합 환승센터라고 합니다. 뭐 KTX, SRT 같은 이런 광역철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네. 도시철도, 도시철도. 그리고 광역버스 네. 뭐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환승이 가능한 네. 그런 집중된 교통지역이고,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여기가 또 동대구역이 또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인근으로 네. 주거 개발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네. 뭐 동대구역 인근으로 위로 보면 이제 신암지구 해서 이렇게 그죠? 여기인가요? 네네. 신암 뉴타운. 신안 그쪽. 뉴타운이라서 대규모 아파트들이 네. 들어와 있고 또 예정이죠. 네. 뭐 이런 것들 정주 여건들도 갖춰져 있고, 뭐 교통은 좋은 건 뭐 다 이제 두 번 얘기해봐야 그렇죠. 뭐 입 아프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쪽. 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산업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죠? 이쪽도 네. 지금 다 뜯고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동대구역은 이제 최대 번화가인 만큼 상업 지역이 분포도가 굉장히 넓은 곳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됐죠. 네.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동대구역 주변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고, 뭐 전형적인 상업 지역의 모습이죠. 그렇죠. 네. 지금은 안 나오는데 현장 우리 갔을 때 이쪽 라인으로 전부 다 이제 오피스텔 주상복합이 들어오려고 네. 공사 중인 모습들을 맞아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땅값도 조금 싸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번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업성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네. 사업자들이 지금 이제 막 이제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조금 안 좋은 모텔, 여관, 이제 땅을 크게 깔고 있으면서 상업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이제 부수고 높게 지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매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모습을 볼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이쪽. 밑쪽으로 이제 보면 네. 이제 꺼주시고요, 이렇게. 네. 이걸 꺼볼까요? 네. 그 밑쪽으로 보면 이제 이제 MBC 내거리 쪽에서 네, 여기 여기서. 이제 MBC 이전 부지가 네. 여기죠. 아, 여기죠. 뭐 이런 네. 호재도 있고. 네, 엄청 크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일부 오피스텔, 복합 오피스텔이 이제 들어와 있지만은 아직 후속지가 좀 남았어요. 네. 그 라인으로 또 내려오면 네, 밑으로. 네, 그럼 이제 법원 또 이전 법원 호재가 이전.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 라인, 요 동대구로 라인으로 해서 이제 X코선. 엑스코선. 네, 향후 이제 X코선이 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동대구역 인근으로 해서 아, 신천동 신천동. 일대가 굉장히
더 발전될 가능성이 그러네요. 높다. 네. 뭐 호재가 많은. 그렇죠. 네. 이런 거 이전하면 여기에 들어올 만한 게 이제 네. 주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주거는 이제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고정인구를 그렇죠. 유발시키기 때문에 네. 반드시 네. 여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대로변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뭐 이전 부지, 네. 후적지는 대부분이 보면 뭐 복합 오피스텔, 그렇죠. 주상 복합, 맞습니다. 뭐 이런 주거 형태의 뭐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뭐 대장 아파트 바로 네, 인근이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좋아지겠네요. 동대구역 신촌동은 말 그대로 수성구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네. 밑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수성구거든요. 그렇죠. 초록색이 수성구죠. 네, 이쪽이 다 수성구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고 온 데가 이제 신천 사동 쪽이죠. 시천 사동. 네, 이쪽이 저기가 이제 더샵 디어엘로라고 네, 이제 디어엘로 아파트가 아파트 분양되어 이렇게 있는 네. 인근으로서 펜스가 이렇게 네. 쳐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뭐 3종 주거 지역 네. 또는 상업 지역 네. 이런 매물들이 제 눈에는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네. 네. 저도 조금 좋게 봤던 게 뭐냐면 이제 동대구역 바로 앞에 보면 여기 네. 이제 상업지 말고 상업지는 이제 주거 주상복합 음. 높은 건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상업시설과 가까운 3종 주거지도 굉장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공구상가 거리였더라고요. 뒷블럭인데. 그렇죠. 네.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웨이팅하고 있는 네, 모습이요. 웨이팅하고 있는 모습. 여기가 이제 기존에는 주택이었겠죠. 네네네. 몇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주택, 공구상가 그렇네요. 이런 곳이었습니다. 네, 소규모 공업사 그리고 소규모 장사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보니까 도시가 지역이 발전하는 그 네, 인근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복합 환승센터나 신세계 네. 백화점이 있고 네. 상업지구에서 건물이 높게 지어질 예정인 바로 인근의 낮은 주택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상업용 건물로 리모델링 되면서 이제 월세가 받쳐주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네.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골목마다 이런 맛집 혹은 카페, 감성 있는 그렇죠. 이런 웨이팅할 수 있는 가게들이 네. 탁 생긴 곳 자체가 이 지역에 대해서 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좀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비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리모델링 안 하고 뭔가 일반 주택이나 네. 뭐 이런 걸로 쓰고 있는. 그렇죠. 딱 젠트리피케이션 바로 일정 단계이지 않을까. 이제 상가 임대료는 받쳐주지 않지만 매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려고 준비 중인 모습. 사실 저희 부산에 있는 점포 카페 거리의 초창기 모습도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 네. 있었잖아요. 가볼까요? 네.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사실 부산에 있는 점포 카페 거리는 뭐 네.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진 이제 그렇죠. 그런 카페 거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여기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에 이제 커피 스미스가 거래가 됐는데 평당 7,800, 거의 평당 8,000. 8천만 원에 거래가 거래됐네요. 됐어요. 여기 이제 과거 모습을 보면 네. 여기가 6년 전, 좀 더 오래로 네. 가보면 이랬습니다. 이게 만물상이라고 해서 네네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주변이 다 뭐 주차장 네. 아니면 뭐 밥집, 성당 인근이라서 이런 만물상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주변이 이제 카페 네. 거리로 바뀌었죠. 이 과거 모습은 사실 우리가 어느 지역의 골목 한 블록, 두 블록, 뒷블록만 가도 그렇죠. 흔히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임대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네요. 꽉 차 있으니까 3천부터 시작해서 평당 가격이 3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이런 아파트 보재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그렇죠. 들어와 있군요. 고정 인구들이 네, 이제 갑자기 우르르 몰리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평당 4천, 5천, 6천, 이제 8천까지 뚫고 올라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제 대구역, 동대구역 인근도 향후 이제 뭐 주변에 고정 인구들이 많이 몰릴 예정이잖아요.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물론 이제 부산보다는 파급 효과가 낮겠지만은 어느 정도 상권이 꽉 차면은 지금 평당 가격이 3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이번에 임장 갔을 때 평당 한 1,800, 2천 이렇게 뭐 물건이 3종 나왔더라고요. 주거지는 이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뒷블럭에는 상업지가 3천이었고 맞죠. 네. 제가 이걸 보니까 네. 사실 부산 점포 카페 거리도 이게 대구에 있는 동대구역처럼
서면 상권이라는 거대한 상권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고정인구, 네. 유동인구도 풍부한. 그런 거 보면 대구의, 그러니까 동대구역이랑 어떤 모습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네. 네. 동대구역도 현재로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네. 거기에 신세계지 백화점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권들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서면이랑 굉장히 많이 닮은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점포 카페 거리가 이렇게 바뀌었듯이 여기도 동대구역 인근 뭐 뒷블록 같은 이런 네. 카페 거리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곧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아까 우리가 하나씩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그 로드뷰 상으로도 그죠? 네. 네, 이런 게 보였으니까 이런 거 네. 너무 좋죠. 아직까지는 그게 뭐 형성이 좀 미흡할 수 있어도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진행이 웨이팅하는 되고. 모습도 봤고요. 일단은 이 별 볼 일 없는 뭐 이런 이제 상권에 크게 네, 영향을 네. 미치지 못하는 네. 뭐 이 모닝마트가 조금 그렇네요. 트렌드하게 많이 바뀌었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것도 보면 카페죠. 우리 전형적인 무슨 뭐 경리단길, 망리단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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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단길 네.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카페 거리가 유명한 그런 옛 모습을 보면 이런 그 전형적인 주거 주택가, 그렇죠. 주택가의 모습이잖아요. 네. 여기도 좀 그렇네요. 그렇죠. 이거 아파트 가격이랑 이제 비교해 보면 네. 어떨까요? 그럼 좋죠. 네. 아파트 가격이 평당 한 얼마 정도 하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더샵 디오엘로가 평당 한 2,500, 1,000에서 이렇게 한 8억 정도? 8억 정도.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기도 이제 삼동 주거지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 평당 주택지가 주택 가격이 평당 2,000 정도 했었거든요. 네네네. 아파트보다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싸다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주택 이제 월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신축 월세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주택지의 월세는 많이 받지 못하겠죠. 지금 네, 현재로서의 모습은요. 그렇죠. 네. 주택일 때는. 현재 주택일 때는 뭐 받아봤자 이게 뭐 요런 3, 거? 40밖에 못 받겠죠. 그렇죠. 월세 뭐 50, 뭐 100 이렇게는 받기 힘들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현재 시점에서 이 음. 땅을 깔고 있는 건물 자체를 같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이렇게 상업용 건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임대료가 훨씬 더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래를 보고 현재를 보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고 이런 맛집들을 넣어서 상권이 활성화되면 네.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죠. 이제 주택에서 상가로 바뀌기 때문에 임대 가격도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효과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주거보다는 상업용 시설 건물이 네.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기로는 더 가치가 있다. 뭐 이거는 사실 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런 주택이 상업용 시설로 바뀌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좀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주택일 때 쌀 때 샀다가 이런 상업용 시설로 바꿨을 때에 그 어느 부동산 가치가 상승되는 거. 그렇죠. 이런 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산의 점포 카페 거리는 다 상업용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상업용 바뀐 건물을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피 주고 사듯이 예, 웃돈을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은 많다. 예. 그럼 그 주택들이 상업용 건물로 바뀌고 나서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 임대료가 한 번 더 올라가면서 가격이 한 번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당 지금 한 1,500, 2,000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 상권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시작 시점인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뭐 좋은 아파트보다는 싸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요즘 많이 보시던데 저는 뭐 이쪽 근처에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것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돈을 많이 버셔야 되니까 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좋을 강장훈님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아파트 신축이 평당 2,500이고 네. 이런 상가 건물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 평당 2,500이다. 네. 그럼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건물을 사죠. 땅을 깔고 있는 건물. 주거용 아파트보다 그렇죠. 이런 상업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뭐 단독주택이든 네. 뭐 현재가 근린으로 들어와 있든 그렇죠. 이런 건물들을 사시겠다. 네. 가격이 아파트 평당가랑 이 건물 가격 평당가랑 용도 지역이 똑같은데 평당가가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부산의 점포 아이파크도 평당 2,500 정도 하는데 네네네. 밑에 점포 카페거리 건물은 평당 4,000, 5,000 해요. 네네. 보통 2배 정도 차이 나요. 근데 여기는 지금 2,500 정도 한다 했죠. 네. 디엘로 아파트가. 네. 근데 여기는 평당 2,000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아. 오히려 건물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걸 주택 용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모습을 보기 때문에 네, 평당 가격이 2,000이라고 측정을 하는 거지. 이게 상업용 건물로 된 가격을 우리는 미래의 가격을 알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매매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는 올라가더라. 평당가보다는 올라가더라를 네. 반드시 이제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게 2,500, 평당 2,500 한다는 것은 사실 건물보다는 이 그렇죠.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값이 그 정도 가치가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미래의 가치도 네. 포함되어 있고 네. 동대구역 엄청 좋잖아요. 네. 부산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만약에 뭐 전국에서 모임을 한다면 동대구역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간단하게 한 잔 먹고 네. 다시 맞습니다. SRT 타고 집으로 가고 네. 그런 그렇죠. 최적의 장소고 주변에 뭐 호텔이나 그런 것들도 들어오면 장사가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변에 고정 인구들이 들어온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아하, 주택의 모습으로 네. 가격이 측정되어 있는군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무슨 단길들을 많이 네, 가봤죠. 여러 지역들을 네. 봤으니 이제 그 여기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런 것도 느낌. 이전에는 주택이었겠죠, 그죠? 네, 주택이었죠. 다가구나 다세대. 네, 주택일 이렇겠죠. 때는 가격이 이제 저렴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느낌인데 이제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는 거라 이런 음식점이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완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미래 가치를 보면 좋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도 뭐 대구 아파트 물론 관심 많으실 겁니다. 네. 저희도 뭐 아파트 임장을 뭐 간 적도 있지만은 네. 가서 우리가 뭘 봤죠? 저도 토지를 관심 봤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구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저희처럼 이제 주변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고 주거가 들어오는 그런 곳에 땅을 깔고 있는 주택, 네. 상가주택, 네. 건물들 네. 이런 것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